네,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년간의 후보생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장교로 인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관 이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짧게 될 것 같은데 소군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를 한번 주저리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병과란 무엇일까? 그리고 초공반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 짧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을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계급하고 군번이 부여가 돼요. 여기서 이제 계급은 소위가 될 거고요. 오마축광에 빛나는 다이아 뭐 이런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한 해에 이제 저희 동기가 5,000명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5 하면 25죠. 그래갖고 뭐 200만 막 2천만 해가지고 몇만 축광에 빛나는 다이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인관식 할 때는 이제 대통령도 오고 문학대도 오고 예포도 쏘고 모두들 이제 좋은 순간이죠. 순간이니까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제 인관을 하게 되고 군번은 연도 다시 XXXXX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돼요. 과거는 또 다시 XXXXXX 6개죠 이게. 그 다음에 병사는 8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군번만 봐도 사람이 장교 출신인지 부사관 출신인지 아니면 병사 출신인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출신 성적별로 군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름 순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1호-1 0001 육사 후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번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교육기관에서 잘했다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편견이다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아마 제가 전역하기 어간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4,000번대였어요 5,000명 중에 4,000번대니까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아무튼 인관하면은 이렇게 군번이 부여가 되고 경례를 받습니다. 병사들한테. 이게 뭐냐 하면은 후보생 때는 엄밀히 따지면은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여된 계급은 없어요. 근데 이제 소위로 인관을 하면은 정식으로 베레모에 이제 계급장이 박히고 이제 병사들은 그거를 보면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는 걸 되게 어색해하는 친구도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여전히 교육을 받을 뿐이고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약간의 자유도가 부여된다? 옛날처럼 막 빡세게 막 다니진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병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전투병과하고 비전투병과가 있거든요. 전투병과 보기 보통 이제 보폭이라고 많이 해요. 보폭이 막 신나는 노래 하면서 이제 보폭이간 애들 되게 많이 놀렸거든요. 비전투병과 여기엔 다른 것도 막 포함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이 있긴 하지만 1번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는구나. 보병, 기갑, 포병 군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쪽수를 차지하는 병과기도 하고요. 특히나 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복무를 한다면은
갈 수 있는 진급할 TO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선호되는 병가기도 하죠. 근데 보병 간 애들 중에 대다수는 성적 안 돼서 끌려온 애들이 많다. 아니면은 뭐 상경대학교 다니다가 해서 맞는 병가가 없어갖고 끌려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인관하기 전부터 어떤 병가로 갈 건지 다 떠요. 이제 룰렛을 돌리고 1지방, 2지방, 3지방 받아서 쓰는데 저는 화생방 여기 화학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1순위로 넣었다가 떨어졌죠. 뭐. 자격증도 없고 해서. 참고로 같은 학과에 4명 중에 저 혼자 포병 갔어요. 그래서 영원한 싸움. 보병이 낫냐? 포병이 낫냐? 이걸로 맨날 싸웠어요. 보병 걸린 놈들하고 포병 걸린 놈들하고. 이제 워킹 솔저 보병이죠. 그 다음에 캐논 솔저. 사실 이게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다른 명칭이 있어요. 필드 아틀러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포병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냥 장난 삼아서 이렇게 부르고요. 보병의 장점은 뭐냐? 후방에 갈 수 있다. 어떤 놈이 있었냐 하면은 같은 학교에 이제 해운대로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부산 해운대.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많이 하겠지만 환경 자체가 전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널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3보 이상 차. 이걸로 유명했죠. 워낙에 이제 포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차로 끌거나 아니면은 직접 운전해서 가거나 이거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인원이 많다. 얘도 인원 많아요. 근데 무슨 개념 차이냐 하면은 평시 인원이 많은 거고 얘는 전시 인원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어디냐? 좀 꿀병과 병참, 인사, 군사경찰 이게 헌병이거든요. 헌병, 대정 이 꿀단지들이 보기에는 그놈이에요. 셋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더 낫냐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인관 전에 학급이 나뉘어지거든요. 학급. 예를 들어 보병 혹은 몇 학급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임 그 교관도 계셔요. 담임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 느낌으로 계시는데 다 초대를 하죠. 이제 SNS에 잘 갔다 왔는지 뭐 그냥 인사용으로 이런 걸 하는데 보병 특전이 있어요. 특전 3반 들어갔는데 방제가 딱 이건 거예요. 누가 들어갔는데 이제 개망했네. 바로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교관이 누구러 갔냐?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리기도 하고 놀린 건지 꼽을 준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보병을 간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기 특전으로 빠집니다. 특전 친구가 아직 기억나는 게 특전은 개인용 타이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 끌고 다니려고. 제 생각에 정상은 아니에요. 아무튼 갔다 오니까 애들이 인간 병기가 되더라고요. 비전투병과 이런 애들은 그냥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주로 아는 애들은 포병, 정보통신, 우리 통신 있었으니까 그냥 공병, 정보. 그래서 각각 교육받는 그 곳이 다릅니다. 제가 있던 곳은 보병, 기갑, 포병, 공병, 그 다음에 화학학교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남 장성의 홍무대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호신은 뭐 대전 이런 식으로만 가고 병과를 가는 기준이 뭐냐? 저번에도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학과 1순위, 자격증 2순위, 그 다음에 개인 희망. 먼저 이제 학과가 지정된 학과가 있어야 그 병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놈을 먼저 데려갑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3순위 상한 애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포병 후회하지 않습니다. 포병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 평상시에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일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머리를 써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과이기 때문에 브레인도 은근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잘 안 걸어 다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군단 이런데. 그럼 포병 특징. 존나 말랐거나 근데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실제로 이제 줄다리기 대회 이런 거 하면은 포병이 대충 1등. 이런 데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무거운 거를 드는 거를 하다 보니까 힘이 좋아요, 사람들이. 희노애락. 전 솔직히 비전투병과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고요. 보병 안무가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이제 포병은 저희 다른 거 해야 돼서 이러면서 이제 슬슬 빠지거든요. 통신. 컴퓨터 망가져도 통신 불러요. 모니터 안 돼도 통신. 마이크 안 돼도 통신. TV 안 나와도 통신. 그냥 전선 달린 거는 다 통신 부르고 봅니다. 이거는 야전에서 좀 더 그렇게 느꼈고요. 그냥 정보. 이게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머리 굴리는 그거 같잖아요. 사실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정말 보병. 그래서 정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능력자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 같이 좋아해요. 사람들 같이 고생하는데. 아무튼 화생방이 전투병과 치고 여군이 되게 많은, 이게 장단점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같은 대학교 동기들은 화생방병과로 갔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특유의 기싸움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상급 부대에서는 힘든 거 아니까, 그런 사정 아니까 좀 빼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포병이 15년도 14년도 여군이 인관 가능하게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더 많아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유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포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곤반이란 뭐냐, 입사하면은 넣다가 써야 됩니다. 네,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 후에 약간 교육기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습기간. 그럴 때 이제 교육도 해주고 분위기도 익히고, 그 다음 실무 부서 배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요새는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인관을 했으나 공통 교육만 받은 거죠. 공통 교육만 받은 상태에 조금 더 딥한 교육을 봐야 한다. 그렇죠. 이제 뭐 포병 같은 경우는 5대 분과라고 있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이제 5개 과목을 할 줄 알아야 포병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전 가서 무슨 무기 다루니? 그건 좀 자세히 배워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리더십, 군사보안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자요 이런 시간에. 아무튼 이때 시험도 있고 야외 수경도 있고 연구는 안 했습니다. 개꿀. 작년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교육을 받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약간 병아리에서 병아리가 뭐야, 아직도 병아리인데 솔직히 자대 가서도 병아리예요. 그냥 이제 아래서 깼으니까 태어난 다음에 깃털 말리는 시간, 그 다음에 편하게 마지막으로 쉬어라. 저는 이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쉬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병과하고 자대에 따라서 받는 교육이 달라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체력 단련은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하면 자유롭게 운동. 진짜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인간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그거다. 가장 무서운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이 뭐냐, 꽂히면은 목 날아갈 각오해야 된다. 차관 후보생까지는 그래도 그냥 후보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공무원으로 가면은 공무원으로 임용인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쳤을 때 페인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조금 더 무거워지죠. 사고 치면 안 돼요. 실제로 막 사고 치고 다니는 친구는 많이 있긴 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도가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여군들이랑 눈 맞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포병은 여군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다른 뭐 기존 투병과에 전화만 그냥 남정네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장 아들, 공병학교가 아들이 그해 인관을 했어요. 얘네들 금요일 저녁에 외박 나가서 일요일 복귀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데. 우리 맨날 토요일 아침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거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거기 뒤에서 몬스타가 따봉하는 짤이 있었어요. 그거 16년도 어떤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뭐 공병학교를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다. 그 다음에 해병대, 3사, 육군, 육사, 학군단, 안기, 학군단, 안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막 다 모여있으니까 다들 마인드가 대충 마인드 빡세게 한다는 마인드가 많은데, 사실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놈이거든요. 이 암덩어리들, 우리 암덩어리들.
그 막 잡혀 살던 목사 3사가 혼난 놈들한테 물들어요. 막 주말에 술 마시고 놀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그 쾌락을 다 알잖아요. 이제 학군단 친구들은 그걸 다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았다 그런 것도. 약간의 일탈. 그 은행 간다고 잠깐 수업 시간 나와서 놀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은행 업무 봐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죠. 뭐 분적금 막 이런 것 때문에 들어야 되니까. 이런 일탈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후배군번 코로나 때 그 그냥 호소에서 이런 것도 이제 일탈. 이거는 약간이 아닌데 그러다가요 내 생기면 어떡해. 그 다음에 그 상무대 회관에서 닭강정이 되게 맛있는 곳이 있어요. 닭강정 맛있는 당구장도 있고요. 짜장면집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놀기도 했고요. 빵집은 아직도 기억나요. 빵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점심 먹고 또 하고 있는데 학교장님이랑 같이 축구하고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아니 이 아저씨 너무 잘하더라고. 뭔 놈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축구를 잘해. 아무튼 저희가 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희들 귀엽다고 그 구간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와서 얘들아 먹고 들어가라 하면서 놀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얘기를 풀었는데 인간 종합평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이때부터 왜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귀엽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손목이 어느 정도 하면은 아침에 입고 일어나는 게 힘들 정도. 군대에서 그 진료 받았는데 삼각근이었나? 이게 다 터졌다고 하네. 잠깐 찾아볼게요. 찾으니까 나온다. 그 손목 삼각 섬유 연골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 이제 잘라내고 이제 재건을 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한 달을 쉬었어요. 제가 3개월 중에 거의 한 달이 뭐야? 뭐 검진 받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달 반은 쉬었을걸요? 절반 날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필사적으로 설득한 게 그래도 교육기관에서 다 수리하고 가야지 그 출고되고 나서 반품 받는 것보단 낫지 않냐 라고 제가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교육에 입원을 했고요. 보이나? 여기거든요. 여기 몇 개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튼 뭐 펜으로 칠할 수도 없고 아우 아무튼 그래서 그 지휘실습이라는 게 있고 한 일주일 동안 가전부대 체험 인사도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갈 때 이제 이거 갈 때 손 팔 전체 깁스 그것 때문에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다 말짱해진 상태로 실제로는 갔으니까 그게 딱 기억에 나네요.
보자마자 대장님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줬다. 이분이 강원대 학군 출신이었거든요. 짱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분 댁에서 많이 놀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또 야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미숙합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몇 만달았지. 모르고 듣기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요. 지금 와서 생각해봤는데 그 당시 나이가 제가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이제 인관을 했으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좀 책임을 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아직 서투르고 하면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하고 젊은 나이, 패기, 욕심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열정이 있고, 사실 이런 걸로 포장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장교로서 야전에 가는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누구한테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됐고요.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에 서 있는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다음에 진짜 삶이라고 해도 되나 이걸? 제가 봤을 때 인관하고서 한 1년까지는 그래도 약간 버벅하거든요. 사실 6개월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컸다고 생각하니까 보내는 거였겠죠? 다른 사람들 다 챙겨야 되고. 야근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미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고 제가 선택했던 길이니까 달게 받아야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해도 28분이라고? 와우. 제가 4년을 해서 이게 이야기가 맞을 것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